2차시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1차시부터 2차시, 3차시까지는 여러분들이 내가 좋아하는 화가 작품 조사하기, 그것들을 이제 지금 한 분씩 한 분씩 여러분들이 제가 일괄적으로 다운로드 받아서 여러분들한테 지금 설명을 해드리고 있고요. 또 이 현대미술 이 감상에서 내가 좋아하는 화가는 어떻게 조사를 했는지가 여러분들이 또 궁금해서 지금 이렇게 이 과제 1에 대해서만 지금 이번 주는 한 명씩 설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어서 1차시 이어서 2차시 맞춰서 설명을 들어보고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저는 들어갈게요. 예. 지금 이렇게 해서 시작이 됐고요. 지금 김채림 학생은 이 박수근의 작가에 대해서 조사를 했네요. 이 그림을 보면 내가 어렸을 때 나를 보살피느라 고생하셨던 나의 어머니가 생각나고, 자신의, 아이를 위해서 희생하시는 이런 감사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어머니들이 생각이 난다. 또 나무와 두 여인이 선명하게 이런 형태를 드러내고 다른 부분은 상략되어 있다. 단정한 그런 오타들이 있네요. 윤곽선으로 가장된 인물, 원근감이나 이런 명암법, 원근감이죠. 예, 명암. 그 다음에 이것들이 일절 배제되어 있는 대담한 구성의 조형감각, 은은한 느낌을 주는 색채, 아입니다. 색채가 어이가 아니라 이것들을 통해서 따뜻함을 잃지 않고 소박한 이런 감성을 그대로 전해주며 생명감을 부여주는 것 같다 하는 표현을 줬습니다. 지금 이런 나무 사이에 근데 이 나무들이 굉장히 디자인적으로 보여요. 예사롭지 않 그냥 일반적인 나무보다는 좀 이렇게 그 조형적인 요소로 되어 있는 이 나무와 또 이 두 여인의 이런 선명하게 형태를 드러내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단정한 그런 표현들이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그림들을 보면 박수근의 그 작품들을 보면 굉장히 포근하고 따뜻하고 안정되고 그런 그 표현들이 정서적으로 좀 이렇게 편안하다 그럴까요? 그렇게 그런 그림들이 참 많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박수근 씨는 13살 때 이 밀레의 그 만정을 보고 나는 화가가 되겠다 하고 그때 꿈을 이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 그 밀레의 작품들, 밀레의 그림들을 막 모작을 하기 시작을 했고요. 그때부터 그림의 꿈을 가지고서 열심히 그림을 그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의 꿈이 정말 이루어진다 하는 것처럼 지금 이 박수근 씨도 13살부터 이 화가의 꿈을 가졌다고 합니다. 예, 다음은 이 보테로입니다. 이 페르난도 보테로는 이 약간 그 특징이 뭐냐면 이 사람은 이 그림이 약간 이렇게 두툼하게 그려요. 그림이. 그리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이 원색 아주 빨간 그런 빨강 초록 뭐 이런 그 굉장히 그 색이 원색적이면서도 약간 그 형태감이 도톰해요. 이렇게 통통하다고 그래야 되나요? 그런 것들의 독특한 그런 양감 표현들이 이 사람의 독특한 특징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이 사람은 이런 부풀려진 이런 독특한 이런 양감이 드러나는 이런 정물들을 통해서 특유의 이런 유머 감각과 이런 그 남미의 정서를 표현하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포털의 그 화풍은 이런 명암과 엉금법을 단순화시켜서 이런 그 원색으로 이런 아주 원색적인 보색 대비의 이런 원색을 사용해서 이 대상의 이런 풍만한 이런 형태감을 강조하고 화면을 구조적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추구했던 과장된 이런 양감 표현이
사실적인 재현이라기보다는 객관적이면서도 관념적인 이런 형태를 추구했다고 볼 수 있겠죠. 이 작품을 감상하면요, 작가가 전하는 이런 메시지들을 느낌과 동시에 유쾌한 이런 감정을 이끌어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작품이 굉장히 다큐멘터리적이고 기록적인 경향을 지니고 있음에도 딱딱하게 보이지 않는 이유는 이런 그 라틴 사람들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지금 이 그림에는 이런 따뜻한 이런 서정성, 삶에 대한 이런 은유, 이 사회의 부조리에 대한 직설적인 고발, 폭로하고 더욱 의미심장한 이런 그 설득력에 있게 호소받는 느낌이다. 뭐 그렇게 표현을 하셨네요. 예. 이 사람의 특징은 그겁니다. 원색적이고 이렇게 풍만한 이런 그 독특한 양감 표현이 특징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예. 다음은 이 그 모네의 지베르니 정원입니다. 지금 이 그림에 알고 있듯이 이 그림에 지금 이 권효진 학생은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그림이고, 지금 이 보라색 정원이 있는 것처럼 나중에 이런 그 정원에서 살고 싶은 게 꿈이신 것 같아요. 권효진 학생은. 그래서 이런 그 모네의 지메르니 정원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그 추구하면서 했고요. 또 이 권효준 학생은 이 보라색을 좋아하면서도 이 정원이 있는 쪽에서 이런 그 약간 뭐라 그럴까요? 이런 것에서 산책하고 이런 것들이 그 아이리스를 이렇게 보라색 아이리스를 잔뜩 심어가지고 이렇게 지베르니 정원 같은 데서 살고 싶은 그런 마음에서 이 그림을 선택한 것 같아요. 예. 이 그 모네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나이 먹어서는 이 눈이 점점 이제 실명이 되면서 이 정원에 그래서 많이 머물려서 그림을 그렸고요. 특히 이 연못이라는 이런 그림들을 굉장히 많이 그렸어요. 이 정원에 있는 이런 풍경도 그렸지만 연못이라는 이런 것들을 테마를 해서 굉장히 다양한 이런 그림들을 표현을 해서 또 유명한 작품이 되었고요. 이 지베르니 정원이 지금은 유명 명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예쁜 정원이 이제 가꿔진 거죠. 그래서 지베르니 정원이 이 모네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작품으로 남겨져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권효진 학생도 지금 이런 지베르니의 정원을 생각하면서 이 그림의 정원을 그렸다기보다는 이 시공간에 깃든 이 빛의 흔적을 화려하게 담은 것이다 할 정도로 예쁜 표현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지금 이 모네도 마찬가지로 이 인상주의파 화가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인상주의의 화가들은 대부분 무엇을 많이 가져왔다 그랬어요? 빛에 대한 연구들을 굉장히 많이 했고, 그 다음에 또 색에 대한 연구들을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그 인상주의 학파들의 그림들을 보면 이 빛과 색감에 대한 표현들이 굉장히 독특하고 예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 다음은 이미정 학생이죠. 이 차오다오라고 이 차오다오는 이 애니메이션 중에서 또 약간 동양적인 이런 붓의 질감을 가지고 표현한 작가 중에 하나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붓의 질감을 가장 잘 살려낸 작품이고, 내가 좋아하는 동양적인 분위기가 잘 녹여져 있어서 인상 깊게 작품을 감상할 수 있었다 하고, 이미정 학생은 지금 이 자오다오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 작품에 대해서 나타나는 이 흑백 베이스를 바탕으로 해서 이 채도가 낮은 색상으로 그림을 채운 것으로 굉장히 느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작품이 매우 화려하게 느껴진 점이 놀라웠다. 또 다른 특징은 인물의 이 눈에 대한 표정을 이렇게 했어요. 눈꼬리가 이렇게 올라간 이런 표현의 기법이 좀 독특해 보였나 봐요. 그래서 이런 눈꼬리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더
강인함과 동양적인 분위기를 더욱 극대화시키는 부분이다. 그래서 뭐 이런 것들에 대한 표현, 이런 것들을 찾아서 이렇게 했습니다. 예, 뭐 아주 그림들이 굉장히 디테일하게 아주 잘 그려져 있네요. 네, 잘 봤습니다. 다음은 강민지 학생. 이 중씨름, 김홍도의 씨름이고요. 이 김홍도는 지금 이 인물이 22명이에요. 22명인데 다 각각 한 사람 한 사람마다 다 제각기 다른 얼굴, 다른 표정, 다른 행동. 이런 것들을 관찰하는 재미가 있다는 게 특징이라고도 볼 수 있죠. 김홍도. 배경은 다 생략하고 관객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의 그런 행동, 표정, 얼굴 그런 것들이 다 다른다는 게 이 김홍도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이 씨름, 이 관객들을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씨름하는 사람들에게 시선을 집중시켰고 구격꾼들을 위해서 아래를 내려다보는 시점으로 그려서 모든 사람이 고루 보일 수 있도록 하고 씨름하는 두 사람의 관객의 시점에서 그려서 그림을 보는 관람자도 함께 씨름 구경을 하는 것 같은 기분을 들게 만들어서 이중 시점을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겠죠. 예, 그래서 이 김홍도의 이 씨름하는 이 장면을 지금 보여주셨습니다. 다음은 게오르그 바젤리츠 드레스덴의 최후의 만찬인데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 색감들은 이렇게 좀 그 뭐라 그래야 되나요? 원색적인 것들도 들어가지만 또 어떻게 보면 이 암울한 여러 가지의 그런 시선에 대한 표정들이 들어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드레스덴이면 독일이에요. 독일에 아마 그 분단 상황했을 때 이 그림을 그린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독일도 우리 한국처럼 남북이 갈라진 것처럼 독일도 이런 남북이 갈라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1990년도에 통일이 되었죠. 이 바젤리츠는 이 최후의 만찬을 뒤집어서 그림의 이런 요소들이 막 쏟아질 듯한 이런 불안정한 구도를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고통스러운 이런 표정 또 막 그은 듯한 선들에서 힘이 느껴지기도 하고요. 또 여기 나오는 인물들은 이런 불안정한 모습과 함께 뚫린 시선들을 지니고 있고요. 테이블 앞에는 늘어진 사람들로 포착되는데 좀 섬뜩하게 다가오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바젤리츠는 이런 불안정한 정서를 그림에 담아냈는데 이 배경 색깔의 분리는 당시 이 독일의 분단 상황을 담아내기 위해서 이렇게 표정을 이런 색감과 이런 구도를 가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분단 상황에서 이런 불안정한 사람들의 넉나간 모습, 생기를 잃은 모습 이런 것들을 표현하고자 이렇게 그림을 그린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가져본다 하고 홍정민 학생이 이렇게 느낌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전달을 했습니다. 네, 잘 봤습니다. 다음은 김지수 학생의 뭉크입니다. 절망이라는 이런 작품에서 보여주었던 이런 남성의 형상이 이 그림에서는 유령 같은 모습의 인간으로 표출되었죠. 그래서 전율하면서 양손을 얼굴에 대고 있는 인물의 화면의 아래쪽에 위치하고 있는 정면으로 관객을 향하고 있죠. 그는 해골 같은 얼굴으로 이 공포에 찬 이 절규, 찢어지는 듯한 이 비명이 흘러나오죠. 그래서 배경 화면의 구성은 대담하게 사선으로 처리하였고 얼굴선의 동적인 처리와 빨강, 노랑, 파랑, 삼원색이 맞추어진 이 배색으로 형식적인 면에서 더욱 강렬한 효과를 나타내는 이 붉은 구름이 마치 불타오르는 것처럼 약간 공포스러운 화면 이런 것들에 나타내서 이런 절망적인 이런 심리 상태를 표현하는 게 이 절규, 뭉크의 절규의 표현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이 당시에는 굉장히 좀 철학적인 이런 것들의 심리적인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있었던 시기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김지수 학생이 보는 느낌은 절규라는 말이 그림과 잘 어울려져 있으면서 이해가 되는 것 같다. 그림 안에 사람 옷 색깔 검정색인데 검정색 또한 이런 절규와 연관하여서 어둡고 우울한 것을 나타낸 것 같다. 양손을 두 벌에 대면서 놀라고 절규하는 이런 표현된 행동이 잘 살린 것 같다 하고 지금 이런 내가 보는 느낌에 대한 소감을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네, 잘 봤습니다. 다음은 피터 도그의 블로터입니다. 이 영국의 풍경화가죠. 이 사람은 이런 풍경, 신문, 영화 등의 이미지를 남다르게 바라보는 느낌을 끌어내는 그의 방식이 좀 독특합니다. 그리고 그의 작품에는 이런 덧칠을 많이 하고 얼룩, 점, 발림 등 표면 처리가 많은 관심을 기울여서 시선이 한 곳에만 머무르지 않게 하는 게 특징이에요. 그리고 이런 덧칠이 계절의 분위기를 더욱 강조하는 것 같아서 더 매력적으로 느껴지기도 하고요. 눈이 가죠, 이런 것들이. 그리고 그림 속에 사람이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지, 왜 저기 서 있는지 생각해 보게 되죠. 또 단순히 길을 걷다가 바닥을 보고 있는 건지 아니면 고민을 하고 있는 건지, 도대체 이 밝은 계통의 색을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쓸쓸한 느낌이 느껴지는 게 굉장히 신비로운 작품인 것 같다고 했는데 정말 그래요. 이 색감들이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좀 밝고 예뻐요. 그런데 이 사람이 바닥을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물장난을 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이 바닥을 보면서 뭔가를 생각하고 있는 건지 정말 이건 주관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주관적으로 각자 생각할 수 있는 이런 메시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예, 정혜림 씨 잘 봤습니다. 다음은 폴 세잔의 카드 놀이하는 사람들이에요. 연작으로 그려진 이 작품들이 감상했을 때 같은 주제를 가지고 비슷한 그림 같지만 구조물과 인물의 차이로 인해서 변화하는 이런 공간이나 긴장감을 보는 재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카드 놀이를 하는 사람들의 주제로 이 5작품의 그림을 그린 것을 있대요. 근데 지금 여기는 이제 3작품밖에 없습니다. 근데 지금 그림들이 다 각기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근데 이런 형태의 이런 단순함, 이런 색감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조화를 이루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 구다원 학생 잘 봤습니다. 다음은 서우도 작가의 집 속의 집. 지금 나하영 학생은 이 과제를 하기 위해서 현대미술 작가를 찾아보던 중에 서우도 작가님의 작품을 우연하게 보았는데 자꾸 관심을 가게 되어서 지금 이것들을 조사하게 되었다 하고 얘기를 해줍니다. 맨 처음에는 이런 색감에 놀랐고 다음에는 작품처럼 색감이 아름다웠고 그 작품에 가장 눈에 띄었던 이유가 작품 제목도 있었고 제목처럼 겉에서 볼 때 속까지 비춰지는 집 안에 내부가 다 보인다는 거죠. 건물 안에. 그리고 각도에 따라서 다르게 보이는 이 작품이 굉장히 매력적이었다고 하죠. 그래서 설치 예술에 굉장히 멋있다는 점을 깨닫게 되었고 실제로 보지는 못했고 이게 지금 인터넷이나 이런 데서 지금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독특하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지금 설치 미술에 이런 집 속의 집 이런 색감, 구도, 그 다음에 안에까지 잘 보이고 실제로 보면 굉장히 더 예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구도의 이런 작품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예, 잘 봤습니다. 다음은 심혜솔 학생. 지금 제쿠 푼스의 이 그 블루독.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풍선으로 이 강아지를 만들어 놓은 것 같죠?
그래서 강아지 풍선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근데 이 강아지 풍선인데요. 이거를 굉장히 그 실제 작품은 스테인레스 아니면 이 금속 제품 이런 것들을 광택 나게 하는 것들입니다. 실제로는 굉장히 커요. 그래서 작품 소개를 보고 크기에서 한번 재질에서 한번 그래서 두 배나 충격을 받았다고 얘기하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굉장히 이게 엄청나게 큽니다. 조그만 장난감이 아니에요. 그리고 소재 재질도 이 금속에 반질반질 윤나는 그런 금속 재질에 가지고 있는 작품입니다. 그래서 외관부터 이런 어린 시절 키다리 아저씨가 받았을 이 강아지 풍선과 똑같아서 정겹다라는 생각을 만들죠. 그래서 이 작품을 통해서 이 작가가 이런 감정을 끌어내고 싶었던 게 아니었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관점이 다른 것인지 작가가 그러한 점을 노린 것인지 이 작품의 정확한 의도가 궁금하여서 끝내 찾기 못하였다 하고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은 대부분 작품들이 이런 그 풍선, 강아지 풍선처럼 이런 작품들의 대표적인 작품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옛날 그 동심의 세계로 되돌아가는 그런 포즈입니다. 대부분 작품들이. 예. 다음은 르네 마그리트 피레네에서 그래서 지금 이 돌에 이 섬 같기도 하고 지금 동이 이렇게 돌 바위 같은 것들이 이렇게 둥 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요 위에는 또 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 하늘 위에 떠 있는 이런 초자연적이고 비현실적인 이런 현상이 웅장하고 신비로움을 느끼게 해주죠. 그리고 밝고 가벼운 느낌보다는 무겁고 공허한 느낌이 듭니다. 이 거대한 돌덩이에 이런 빙하를 떠오르게 만들게 되죠. 그래서 빙하가 아주 작은 얼음덩어리 아래로 거대한 얼음덩이를 숨기고 있는 것처럼 자그마한 성이 거대한 돌덩이를 품어내고 있다는 점에서 비슷한 것을 찾아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애니메이션에서 하울의 움직이는 성이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보기에는 이 마그리트의 그 르네 이 마그리트의 작품을 보고 영화들을 많이 만들었어요. 이것뿐만 아니라 지금 이렇게 비 내리는 듯한 이런 것들도 그 영화에 상영을 한 거고요. 이것도 이런 움직이는 하울의 움직이는 성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런 영감들을 얻어서 영화나 이런 제작들을 많이 한 게 이 마그리트 작품 르네 마그리트의 작품들이 상당히 많이 영화에 직접적으로 나오는 그 장면들이 있습니다. 예, 유현영 학생 잘 봤습니다. 다음은 이지연 학생. 이 살바도르 달리의 작품 기억의 지속. 달리의 이런 그 기억의 지속을 처음 보고 느낀 것은 일질감이었다고 했는데요. 이 벽시계가 보통 내부에 보이는 곳에 있는 물건인데 이렇게 흘러내리죠. 이런 그 영감은 치즈가 따뜻한 온도에 있으면 이렇게 흘러내리잖아요. 그것들을 가지고 영감을 얻어서 이런 작품들을 만들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대단하죠? 이렇게 치즈의 이런 형태를 보고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조차도 굉장히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시계 특히 가장 눈에 띄는 게 시계죠. 이 시계는 시간을 알려주는 물건이고 시간은 어떠한 것보다 정확하고 명확한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죠. 그런데 이 작품에서 시계는 일그러져 있고 각기 다른 시각을 가리키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보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인간이 기억하는 과거의 변질된 모습을 일그러진 시계로 표현한 것 같다고 느껴졌다는 거죠. 그래서 작품 속 제목처럼 기억이 지속되기를 원하지만 그릴 수 없는 이런 현실을 나타낸 것이라고도 느낄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이런 다른 생각으로는 시간은 이 인간이 멈추거나 움직일 수 없는 대상으로 야속하게 흘러가는 이 시간에 빗대어
흘러내리는 시계를 표현한 것이라고 느껴지고요. 내가 생각하는 시간은 유일한 존재, 무한한 존재, 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한다. 나는 어떻게 생각하든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고 인간을 중심으로 무엇을 두었을 때 시간은 유일한 존재다. 그래서 그 이유는 인간의 수명은 정해져 있기에 죽은 이후에는 시간이 흐르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반대로 인간이 아닌 세상을 중심으로 두었을 때 시간은 무한한 존재다. 시간과 달리 세상은 계속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뭐 이런 살바도르 달리에 대한 기억에 대한 얘기들을 이렇게 적어서 지금 보내주셨습니다. 네, 잘 봤습니다. 다음은 이 또 절규의 뭉크죠. 진한 색깔이 아니라 파스텔 톤에 가까운 색을 사용해서 경계 없이 그려져서 흐릿한 느낌, 정신이 몽롱하고 제대로 되지 않은 느낌이 든다. 파란색은 이런 차가운 느낌이 드는데 그런 색이 반 이상 사용되어서 차가운 느낌도 많이 든다 하는 이 작품을 그렸습니다. 이 절규에 대한 작품의 그림들이 굉장히 많아요. 뭉크는 이 그림들을 같은 구상이지만 색감도 좀 다르게 기법도 다르게 하는 것들이 있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예, 잘 봤습니다. 권희진 씨. 다음은 키스헤링이에요. 키스헤링은 이 벽화 마을 같은 여행지에서 보던 그림이나 단순한 이런 낙서 정도로 생각했는데 작가가 있는 작품이라는 것을 알고 놀랐던 기억이 있다. 처음에 낙서인 줄 알았대요. 이수민 학생이 왜 여기 벽에다가 이런 낙서를 했나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단순하고 낙서 같지만 오히려 그런 점이 더욱 친근감 있게 다가오는 것처럼 깔끔한 선과 원색이 마음에 들었다. 너무 대중적인 작품이기도 하고 낙서 같다는 인식이 강해서 작품에 그런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작품의 의미나 의도에 대해서 알고 보면 더욱 재미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지금 이런 키스 헤링에 대한 이런 단순한 이런 것들을 이렇게 그려서 보여줬습니다. 네, 잘 봤습니다. 이수민 학생. 다음은 최지연 학생. 이 작품도 고우의 별이 빛나는 점이죠. 미술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사람들도 한 번쯤은 다 봤겠죠. 예, 다 봤을 겁니다. 작년 처음 미술관에 가서 이걸 보셨군요. 예, 잘하셨습니다. 당시 짙은 색깔로 칠해진 이 밤하늘과 그 사이 노랗게 빛나는 별이 시선을 사로잡아서 한동안 바라볼 수 있었다. 지금 이런 것들이겠죠? 예, 예. 강에 이 별이 반사되어 빛나는 이런 모습도 아름답다 생각했고 울렁이는 이 바다의 모습도 그렇게 생각을 했겠죠. 어두운 밤하늘의 북두칠성을 포함한 별들이 빛나고 있는 방사형으로 표현된 이 별의 한가운데 흰색의 물감 이거겠죠. 흰색의 물감들 이런 것들이겠죠. 네. 이런 기법들이 하이라이트를 준다. 이렇게 해서 보내줬었습니다. 다음은 최정 학생의 이 몬드리언의 빨강, 노랑, 파랑 구성. 몬드리언은 모든 형태를 수평이라는 질서를 보고 검은 선과 흰색 그리고 빨강, 노랑, 파랑 이런 3원색의 단순한 색으로 표현을 한 게 특징입니다. 이를 통해 이건 입체파와는 달리 눈에 보이는 겉모습보다는 그 대상의 본질적인 모습에 주목을 했다는 거죠. 지금 이거 채정 씨가 보는 느낌은 직각으로 교차하는 검은색 선과 흰색 면 그리고 빨강, 노랑, 파랑, 3원색의 면으로 이루어진 거. 커다란 빨강과 파란색 면은 색채의 그런 상승하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이를 통해서 큰 에너지를 느끼게 해준다. 예, 그래서 최정 학생 잘 봤고요. 네, 다음은 강성은 학생. 이 몬드리언 빨강, 노랑, 파랑 똑같은 작품이네요. 그래서 몬드리언의 기하학적인 이 선면을 사용해서 수직 수평
이런 삼면을 사용했고 기본색으로 표현된 것이 이 미술의 신선함을 느껴서 단순해 보이면서도 아름다움이 있는 최소한의 드로잉을 사용한 것 같다 하고 이렇게 적어 주셨어요. 다음은 김여전 학생의 이 프라고나루의 그네입니다. 지금 이 프라고나루는 우아하고 즐거운 놀이로서의 사랑을 주제로 연애 풍속화를 많이 그린 화가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로코코 시대 대표작 중 하나라고도 할 수 있고요. 또 귀족들의 화려한 생활과 연애를 잘 담아낸 작품으로 그네를 타는 모습, 그네를 타고 있죠. 역동성이 느껴진대요. 그리고 그네를 타는 여성에게 빛이 내려오는 듯한 이런 중심으로 사람들이 막 이렇게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다음은 이 데이비드 호크니. 이 작품은 평면적인 느낌과 독특한 색감으로 사람들의 눈길을 사로잡겠죠. 이 단순한 구도, 표현, 평면적이고 어떻게 보면 애니 같은 느낌도 들지만 맑게 칠해진 아크릴 물감과 합쳐서 또 다른 독특한 분위기를 만들어냅니다. 또한 수영장 물의 물결을 흰 선, 이런 선으로만 표현해서 단순하지만 물에 움직이는 느낌을 잘 살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이 백남준 다다익선입니다. 아마 1차 시에서도 아마 설명을 해드린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넘어가도 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간단하게 아주 할게요. 강혜림 학생. 정보와 세계화 현상이 빨라지면서 우리는 다양한 표현의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백남준의 다다익선은 이러한 형태, 과학의 혜택을 가장 잘 훌륭한 작품이라고 하고요. 지금까지 수동적인 관람만을 허용해 왔던 예술 작품과는 다르게 관람자와 소통을 할 수 있다는 점이 혁명적인 거죠. 또 백남준 작가와 같이 현대 기술까지 예술 소통의 도구로 통합해 나가면서 미술의 견해를 확산해 나갈 것으로 봅니다. 네, 그래서 이 지금 비디오 아트의 이런 다다익선에 대한 것들을 조사를 했습니다. 다음은 이 고흐의 꽃피는 아몬드 나무래요. 이 그림은 고흐의 작품, 자신의 조카에게 준 첫 선물이자 그의 37년 인생 마지막 봄에 그린 마지막 꽃 그림이라고 합니다. 처음 그림에 관한 내용을 몰았을 때는 그저 아름다운 그림으로 생각했는데 고흐가 조카에게 선물한 그림인 것을 알고 난 후에는 이 조카에 대한 사랑과 축복을 받은 희망의 메시지로 가득 차 있고 나뭇가지와 아몬드 꽃으로 서로 애틋함을 느껴지는 그런 것들을 이 그림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네, 잘 봤습니다. 장유정 씨. 예. 다음은 김효정 씨. 프로그나루의 그네입니다. 프로그나루에는 그네는 지금 아까도 지금 그네에 대한 것들이 있었고 또 이렇게 프로그나루의 우아하고 즐거운 놀이로 사랑을 주제로 연애, 풍속화를 많이 그린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이 로코코 시대의 대표적인 하나라고도 할 수 있고요. 귀족들의 그런 화려한 생활과 연애를 잘 담아냄으로써 그네를 타는 모습을 통해 역동성이 잘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네를 타는 여성에게 빛이 내려오는 듯한 느낌은 이 중심을 잘 잡아주고 주제를 잘 표현해 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간 그 따뜻한 색감, 화려한 장신구를 통해서 이목을 끌 수 있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죠. 지금 이 빛은 너무나 예뻐요. 그림들이 뭐 천사가 내려오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데이비드 호크니의 이 푸른 테라스입니다. 색감이 밝고 화사하고 작품 보았을 때 따뜻한 느낌을 받았다. 초록색의 식물과 푸른색의 테라스가 잘 어울리는 생각에 그림이 더욱 완성도가 있어 보인다 하고 최성 학생이 이렇게 데이비드 호크니의 정원과 푸른 테라스를 보내주셨습니다. 다음은 유수민 학생의 르네 마그리트.
그래서 마그리티 작품은 처음 보는 순간은 단순하다는 느낌이 들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이것들이 굉장히 독특하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좀 기괴하고 무섭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그림 자체는 자세히 볼 사람이 없지만 깊은 생각을 이끌어내므로 르네의 작품은 흐릿하지만 뚜렷한 작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2차시까지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예, 나머지 지금 안 나온 학생들은 3차시에서 다시 한 번 더 기다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